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올해 3월부터 전염병이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중공은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도 전국 20개 이상의 도시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상하이 봉쇄로 주민들은 자유를 잃고 물질적 공급 부족, 의료 부족과 기타 심각한 2차 재난을 겪었습니다. 또한 상하이 주민들의 평화와 안정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으며 많은 혼란으로 인해 주민 대부분이 이주하거나 탈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국가를 봉쇄하고 있어 중국인들은 중공의 통치를 벗어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난성 신양시는 4월 7일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네티즌이 트위터에 업로드한 문서 캡처본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은 성의 미성년자의 유학 규제에 관한 통지를 준수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해외 유학을 권장하지 않는 정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해 미성년자의 해외 출국을 제한하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원래 중국의 국가 교육 정책은 오랫동안 어린 학생들의 유학을 반대하지도 장려하지도 않다가 지난해 중공 관영 매체가 미성년 유학을 단속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2021년 전국교육실무협의회에서 특별히 저연령 학생의 유학을 장려하지 않고 제창하지 않는 제도적 정책 수립을 제안하여 이전과는 명확하게 다른 정책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해외 출국 제한 소식이 전해지자 아이들을 제한하면 어른들과 학부모들도 기본적으로 국내에 발이 묶이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위챗 내에서도 현재 중국인들이 출국할 때 귀국을 설득당하고 있고 내년에는 출국 승인 심사 신고제가 구축돼 중국인들의 출국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또 한 네티즌은 신고 없이 3개월 이상 출국하거나 3회 이상 출국하면 신상 정보는 보이스피싱, 국경을 넘나드는 도박꾼 명단에 포함되며 주요 국제공항과 현지 출입국 관리국은 국민의 출국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선 운항은 재개되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할 수 없으며 관청은 민중의 해외 출국을 저지할 것이며 특히 친척 방문과 어린 자녀가 유학으로 해외 출국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매체에서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보러 해외로 출국하려 했지만 공항 세관의 만류로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고 합니다. 올해 세관이 귀환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많이 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샤오홍스 사이트에는 세관원들이 외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말라고 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도시 봉쇄로 인한 고통으로 이민을 생각하는 한 네티즌은 이제는 더 절망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공 국정 초기부터 개혁 개방이 시작될 때까지 국문은 봉쇄되었습니다. 중서방 독립학자들은 하나의 관점에 동의합니다. 바로 중공 정권이 자리를 잡고 당수 마오쩌둥이 몇십 년 동안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중공이 권력을 획득한 직후부터 잔혹한 정치운동이 일어나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면서 동시에 문을 닫고 정보 봉쇄와 뉴스를 검열함으로써 오랫동안 인민을 세뇌하고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오늘날의 북한처럼 중공의 전체주의 통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4월 25일 TV 인터뷰에서 핵전쟁의 위험은 현실적이며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침공에 대한 좌절감으로 전술 핵무기 사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푸틴이 정치적 공간을 갖고 있어 우크라이나에서의 철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국민에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군사행동은 이미 완성됐다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 사고 36주년을 맞아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핵무기 위협으로 전 세계를 협박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86년 이래 유럽과 세계에서 핵 안보에 이처럼 큰 위협을 가한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고 2월 24일 이래 러시아가 핵 안보에 미치는 위협은 그만큼 크다. 러시아는 체르노빌에 장갑차를 파견하여 토양 표면을 훼손하고
방사성 입자를 포함한 많은 먼지를 공기중으로 날려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리하게 핵 버튼을 누를 것인가 하는 핵전쟁 위기가 유럽을 덮쳤습니다. 대만 국가안보연구소 국방전략자원연구소 소장 수쯔위는 푸틴 대통령이 핵 버튼을 누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나토가 지난 세기의 냉전 기간 핵 협박에 여러 방안을 동원해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냉전이 한창일 때 당시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전술 핵무기 배치를 포함해 전략 핵 대전으로 비화할지 고려했지만 마지막으로 전술 핵무기 배치를 철회했다며 나토는 러시아의 이런 핵 협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날씨를 장기간 관측한 바에 따르면 지금 이 시기에는 남풍과 동남풍이 분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핵오염 물질이 북쪽 벨라루스나 북동쪽 러시아 영토까지 떠내려간다며 핵무기로는 오히려 러시아에 불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미국 고위 관리들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한다면 핵폭탄이 우크라이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이라고 이미 말했다. 러시아가 핵폭탄을 발사하려는 것이 탐지되면 미국은 핵 대책을 진행할 수 있는데 바로 2급 세컨드 스트라이크다. 이는 냉전 이래 핵전쟁을 방지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여러 방식으로 위협하여 상대방이 먼저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